자, 이제 도시개발법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이것도 6문제 나오죠. 여기 있는 지문들만 잘 이해하시면 5문제, 3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22페이지부터 봅니다.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지정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 파트 1장과 2장 개발구역 지정까지 해서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 어떤 목차, 절차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해서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또는요, 광역도시계획의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을 보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기법 넘어오시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의 그 명칭이 이번 넘어오시면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구역을 확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막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 개발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요 자체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어떤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립.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개발계획의 수립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들이 수립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수립할 때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니까요.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구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세운다. 이 말은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투기 등 억제를 위해서 요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이것이 시험에 잘 뜹니다. 어떤 경우냐고 하니까 첫 번째, 일단 보존 녹지는 빼고 기타 자연과 생산 녹지에서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수립 전에 구역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일 때 그렇다, 관농자 지역일 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때 보시면 먼저 지정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그 구역 속에 주상공업 지역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30% 이하가 될 때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구역이 먼저 나와야 된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또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생산 녹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30% 예가되게 하라고 면적 제한도 나와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수용 환지를 나누어서 발행할 정했습니다. 환지 방식이 맨 처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 받아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도 국가라든지 지방 행정청이 할 때는 이런 동의 받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네 번째, 개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면 그 안에서 모든 사항이 해결될 수 있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포함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이 내용 속에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포함할 수 없고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사항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 4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과 수용 방법이면 수용 사용 토지의 세분 목록 등과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과 또 단계 나눠 사업할 때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4가지다 해가지고 저번 시험에 다 요 파트에서 다 한 문제씩 시험에 나와서 2문제나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요 파트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딱 보시면요. 자, 개발 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자, 보시면 자연녹지라는 장소에서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 개발 계획의 수립은 지정권자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직접 또는요, 신청에 의해서 요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변경할 수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2번 X네요. 보시고요. 자, 우리 보시면 원래 환지 방식이면 주민들 동의 구하는데 국가나 지방 행정청은 동의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3번 맞죠? 4번 가시면 또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그 변경되는 내용 중에서 문화재 보호 계획을 변경할 때는요, 동의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개발기에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각종 병원을 몇 개소 병원 설치한다, 또 사회적인 복지시설 설치한다, 또 개발 방향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2번 가시면 또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겁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는요,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가 있다랍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공모해서 선정되어지면 그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공모해서 이 공모자가 공모해서 선정된 데가 원할 때는 우선적 시행자 지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이번에 3번입니다. 환지 방식이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라고 해서 3번 질문 2분의 1,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2, 2분의 1 되겠습니다. 보시고 4번 가시면 면적이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5번 가시면 우리 상위계획에 맞게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수립을 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돼요. 5번 질문 보시면 기본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맞추어야 됩니다. 반대 설명이죠.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역, 이것을 딱 묻습니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4번 문제 딱 나와 있죠. 4번 문제. 자연녹지 등이 쭉 나와 있는데 2번 보시면 주상공업지역이 30% 이하일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0% 이상인 곳은 이렇게 못합니다. 4번 질문 2번 X네요. 다음에 그 위에 3번 문제 보시면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 네 가지는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포함을 할 수 있다. 박수 세 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3번에 보시면 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계획. 그래서 답은 3번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5번 가니까 역시 이 내용을 묻습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 바로 도시군거래 결정권자가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또 뒤에 나옵니다. 시군구청장이 시도한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도 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자, 또 3번 가시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들이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문장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신청이나 또는요 직권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5번 질문 X죠. 환지 방식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되겠습니다. 맞겠죠?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7번 문제를 보시면 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지정권자는요, 필요할 때 둘 이상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2번 가시면 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지역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할 때 분할할 수도 있는데 분할할 때 각각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이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4가지에 포함되죠. 박수세다. 그래서 3번 점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자,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환지 방식이면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데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이면 동의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동의 필요가 없네요. 지방자치가 시행자니까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점은 X네요. 보시고 5번 가시면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을 한다. 그래서 5번 점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또요. 8번은요. 여기 동의받을 때의 동의규칙 나옵니다. 항상 보시면요. 공유자는요. 대표 한 명으로 본다. 2개 이상 소유에도 한 명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합 건물은요.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전에는 그 동의 철회할 수가 있다. 근데 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 동의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아시면 다 문제 풀립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딱 보시면 집합 건물에서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으로 본다 했죠. 대표 한 명이 아닙니다. 1번 X네요. 그 다음에 또 2번 가시면 개발 계획을 변경 요청하기 전에 했던 동의 처리하면 제외한다. 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제외해준다. 맞습니다. 2번 질문. 근데 3번, 4번 가시면 구역 지정이 제한되고 난 이후는 처리하지 못한다. 해서 기존에 있는 자의 동의가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3번, 4번 둘 다 이후에 변경되기 전에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X입니다. 할 때 보시면 국유지, 공유지도 항상 이 면적에 포함이 되게 되어져 있다. 포함이 되지만요. 먼저 사적인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뒤에 보충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외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2장 가십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이제 원칙적에 의해서 원칙은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난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 편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딱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요 계획과 구역 지정이 바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결정권자니까 당연히 시도시사 대도시가 구역을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 구역 지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30만 원 빌릴 협상이 안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중앙행정기관장들의 구역지정에 요청이 있을 때, 또 두 번째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사발할 때, 긴급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공과 정부 출령기관장들의 구역지정 제한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요. 도리상의 시도대에 걸치는데 지정자 정하는 어떤 협상을 할 것인데 요 협상이 안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구역 지정의 요청도 있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청은 이미 중앙장에 요청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시군구청장들이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해서 구역 지정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요청할 때 보시면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요청한다라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역 지정에 제한도 있다. 제한입니다. 제한도 이미 한번 나왔었죠. 자, 공공과 출령기관장들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는 국정한테 제한합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말고도 이제 앞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서 시도한테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제안 중에서 누구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국가는 못한다. 이유는 다 아시죠? 국가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제안을 못한다랍니다. 왜요? 직접 요청 지정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 조합도 제안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조합은요, 구역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설립되니까 아직 조합이 없으니까 제한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제한할 때 보시면 민간 시행자들이 제한을 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또 요 민간인이 수용 방식으로 제한코자 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를 할 것이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수용 방식 제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한이 있대서 제한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제한이 있으면요, 제한받은 자들은 제한되어진 그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된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1개월 연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역 지정할 때 지정의 요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일단은 기준 면적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존 녹지는 안 된다. 보존 녹지는 개발
사업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장소에서는 또 커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도시 안에서도요, 공장 짓는 공업 지역은 보시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필요하다. 도시 밖에서도 이미 초등학교 여건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도로 4차선 이상이 나 있을 때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구역 지정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라는 장소와 도시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요. 자, 앞서 세운 상위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나 또는요, 광역 도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져 있는 장소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녹지 가운데에서 자연 녹지와 비도시 가운데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요 장소는 용도 지역의 어미가 개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수립이 안 되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취계지구, 취락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이라든지 또는요 국가균형발전하면 목적 개발 일대는요 1번과 2번 요건이 다 필요가 없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 구역 지정의 효과가 또 등등을 딱 합니다. 효과.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것이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과 또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도 간주가 딱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니까 취락지구 일대는요, 이런 식의 요건이 다 예외다. 이렇게 바뀌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참 시험에 잘 뜹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투기를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 지정했을 때뿐 아니고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고 공람을 할 때부터 투기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 행위는 일체 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개발 행위.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요, 가설 건물의 설치요, 또 공작물의 축조요, 건물의 대수선이요, 용도 변경이요, 또 토지의 형질 변경이요, 토석의 어떤 채취요, 토석의 채취요, 토지의 분할 일체와 또 물건을 쌓는 거 한 달 이상 쌓는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나무, 중목을 베거나 심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허가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지만 또 그가 받을 필요는 예외도 나온다 해가지고요. 응급조치행위,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 경미한 토석의 채취, 또 존치, 남겨두는 땅에 물건 쌓아둔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응의작 석체목이 나옵니다. 단 경작지에서 허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투기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미 투기 행위에 착수를 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호를 해준다. 할 수 있게 해준다. 단 30일 안에 신고는 하세요.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사업을 안 하죠.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니까요. 첫 번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요. 이 사업의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것이고, 이 사업이 환지 방식이면요. 환지 처분 공고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공고일 그 다음날 되면 사업 완료로서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요. 환은 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해제가 많이 참 됩니다. 지연 해제. 첫 번째 보니까 원칙적인 절차죠. 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개발 계획의 수립 자체 가지고는 아무런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제한이 발생하니까 구역 지정했으면 이때부터 3년 안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서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 신청을 하지 못할 때 3년 되는 그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필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배웠던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제한이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그 다음번 순서가 바뀌는 개발 계획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도 필요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해제합니다. 구역 지정을 먼저 하면 2년 안에 개발 계획의 수립을 또 3년 안에 실시계 인가 신청이 각기 이렇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거대한 면적일 때는요, 요것도 5년, 요것도 5년 이렇게 연장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항상 요 해제 나오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해제 간주되어진다랍니다. 요 지연 해제일 때는요, 종전 토지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까지였습니다. 시험에 하는 게 두 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지문. 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장관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요청은 몰라도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지문 X죠. 한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릴 협상이 안 될 때 이 경우 아닌 것이 무엇이냐? 2번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시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죠.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장애 요청이 있을 때. 세 번째, 출령과 공공연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지정 제한할 때. 또 4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의 요청은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래서 아니죠. X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될 때 5번 질문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똑같은 문제가 밑에 4번에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공공과 출령기한 장이지 지방공사의 장은 항상 시군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3번이 답입니다. 바로 그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역지정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못하는 자, 국가, 지방, 조합은 못한다 했습니다. 일반 조합은 못합니다. 자, 6번 문제, 개발구역지정의 규모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지역 1만 이상. 예, 맞습니다. 맞죠? 상업지역은 1만 이상이죠. 5,000X겠죠. 공업지역 보시면 공업지역도 3만 이상이죠. 2만 X입니다. 녹지도 1,000, 타인녹지 1만 이상이죠. 도시 외 장소는요, 30만 이상이 원칙이죠. 30만, 10만 됩니다. 그래서 20만 안 됩니다. 원칙이죠. 자, 7번 가보시면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거지역 1번 일단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만 가능합니다. 또요, 우리가 저 보시면 상위계, 기본이나 광역계획 수립이 필요한 장소는요, 녹지들과 비도시입니다. 주거지역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1번 지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공업지역도 이런 상위계에 세워질 필요가 없지만 면적은 3만 이상 나와야 되죠. 1만이면 못합니다. 3번 X.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목적 지정을 할 때는요, 자연 환경 보존 지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참 좋은 장소지만 비도시 지역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10만 안 됩니다. 또 5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이 자연녹지의 지정을 요청하는데 자연녹지 면적 1만 이상이 필요하죠. 5천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락지구란 말 나오면 다 예외가 또 나옵니다. 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자, 8번 가보시면 개발구역 지금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고 되어 있죠.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구역 지정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일 때는요, 도시 안입니다. 1만 이상이면 됩니다. 1만 이상, 3만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2번 X네요. 3번 계획관리 지역. 1때는 아까 배웠습니다.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가시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세울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 필요한데 행정청이 사발하면 그 동의 필요 없다 했었죠.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가시면 우리가 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때 보시면요. 우리가 지정 절차를 간단히 안 봤는데 보시면 저기 기초조사 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청취는 해야 된다. 또 결정할 때 보시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에서 고시를 딱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 주민 의견 청취해 보시면 공람은 꼭 하는데 공청회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공청회도 해야 된다. 또 협의할 때도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면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되어 있죠. 1번, 지방공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제한할 때 항상 지방공사는 지방치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도시 외 지역 일대는요, 원칙적으로 상위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 일대 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만 딱 나왔죠? 맞습니다. 3번 가시면, 그러나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 지역은 상위 계획 세워지 아니해도 된다 해서 3번 질문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요, 그 필요한 지역이 둘이상의 시도대에 걸칠 때에는요, 지정권자 정하는 협상하지 공동 지정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을 한 이후에 공청회도 하고 협의할 때도 국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시면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 그 장소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에는요, 면적이 큰 시군구청장한테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로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의 간주가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3번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3번 가시면 정부 출렁기한 장들이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는 국장한테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또 4번 가시면 계획관리 지역일 때 계획관리가 딱 나면 순수가 이렇게 바뀌는 지역이 딱 등장을 딱 합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녹지와 계획관리 순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장소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3년 안에 실시간인가 신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죠.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인데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 되기 때문에 33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3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제가 되어지면 환원되어지는데 지연 해제일 때만 하는지 완료 해제는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 아닙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죠. 자, 오른편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을 가보십니다. 개발사업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다 계속 이어지네요. 자, 1번 딱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어휘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각종 어떤 복합기능을 갖추는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1번 맞습니다. 자, 2번 가시면 도시개발구역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다 해서 2번 질문 원칙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자연녹지와 도시 외 지역, 즉 시골 농촌에서는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을 때에 보시면 구역 지정하면 개발계획 수립이 2년이 필요하고 또 실시간인가 실증이 3년이 필요하다. 안 넣으면 항상, 여러분 해제, 실효 나오면 항상 그 다음날 빠졌습니다. 항상 실효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날이 빠졌기 때문에 이 4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또 실효해진다면 또 그 사실을 따로 지체 없이 고시는 또 따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뒤에 나올 것인데 주어 설명을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합니다. 5번 질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12번 가봅니다. 옳은 것은 또 무엇이냐?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요, 묶어서 또 분리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해서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 3분의 2, 2분의 1, 수용 환지 방식일 때 동의 구하지만, 행정청이 사업할 때는 그 동의 구하지 않는다.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또 3번 가시면, 항상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람을 하고, 변경할 때도 역시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해제 실료 딱 나오면 어떠한 날? 그 다음날, 4번 그 다음날에 빠졌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로 인한 구역 해제일 때는 환원되지 않는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업 지연 해제일 때 환원되어진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자, 132번입니다. 자연녹지. 예? 자연녹지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자연녹지. 자연녹지. 일단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연녹지란 장소에서 또요 취락지구에서 자 보시면 환지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니까 일단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자연녹지면 기본 계획 등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아니해도 된다가 또 예외가 또 나옵니다. 근데 취락지구 딱 나왔죠. 면적 필요 없다. 면적 불필요하다. 개발 예정지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취락지구면요 도시 지역으로
변경되지도 않는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환지하면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또요. 주합은 항상 전부 환지일 때만 주합이 사발할 수 있다. 그 뒤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자, 1번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군구청장들이 시도한테 요청을 통해서 구역지정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환지니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또요. 항상 지정 절차일 때 주민들에 의해서 공람은 꼭 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100만 이상일 때 하여야죠. 그러니까 공람 또는 공청회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공청회는 개최를 할 수 있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녹지니까 자연녹지가 딱 나면 먼저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의 X죠. 취락지구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간주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된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복합으로 문제가 쫙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4번입니다. 역시 자연녹지의 취락지구가 딱 나오면서 10만 제곱미터의 아주 큰 면적을 또 제시를 딱 했네요. 10만 제곱미터. 자연녹지니까 요즘 안 되어도 되는데 아주 크게 지정하네요. 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고 시도가 치러질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지, 주합이 나오면 항상 전부 환지입니다. 환지니까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자연녹지니까 순서가 바뀐다. 선구역 후계획.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구역지정 했는데 3년, 2년 되어도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될 때 구역지정 해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날 해서 보시면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근데 요 장소는 취락지구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뀌지를 안 한다. 해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15번은 또 구역지정의 제한이 나왔습니다. 제한. 자, 국지주합을 제외한 기타 시행자들이 시군구한테 제한을 할 수 있다. 1번 질문 맞네요. 자, 또요. 아까 배웠지만 공공과 출렁기한 장질이 30만 이상일 때 국정한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도 이미 나왔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가시면 자, 우리 민간 시행자들이 아까 했지만 구역지정 제한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만 제한할 때는요, 민간 토지 면적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맞네요. 자, 또 4번 가시면 요 제한이 있으면 제한을 받아줄 의무는 없지만 그 여부를 1개월 내에 통보해 준다. 필요할 때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개월 X, 1개월 되겠습니다. 4번 X네요. 자, 또요, 항상 제한 나오면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을 통해서 입안할 때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허가 받는 행위, 아까 우리가 투기 행위 억제 등을 위해서 제가 지워버렸네요. 여기 있죠. 개발생할 때 모든 허가상이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허가상입니다. 이 말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엉이작 석치목은 허가상이 아니다. 해서 66번에 1번 은금용 어떤 행위할 때는 허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 되겠습니다. 이 표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뜹니다. 다음에 17번 가보시면 역시 같은 문제인데 허가 받아야 할 상이 무엇이냐. 엉이작 석치목 1번 딱 보니까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가 딱 나왔습니다. 경작 목적의 현재 변경이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확실지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또 좋지 않은 땅에 물건 쌓아둔다 등장했습니다. 토지의 분할 행위는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서 허가 받는 사항에 해당된다. 17번 이렇게 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번 가시면 이 사업에 구역을 정했으면 사업의 시행자도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구역을 지정했으면 이 사업의 시행할 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계획에 맞게 구역을 조성할 자, 공사를 할 자,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시행자. 시행자는요,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보시면 바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대신요, 누구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 아주 많은 공공과 민간이 등장을 딱 합니다. 자, 민간 중에서 보시면 이 토지 소유자라든지 주업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 소유자가
수용 방식의 사업 신뢰가 될 때는 지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신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시간대 보시면 개발계획 공모했을 때 공모에 선정된 자가 원하면 우선 지정도 할 수가 있다 되어져 있고요. 또 요 구역의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항상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주합의 우선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근데 전부 환지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요, 지방자치단체장, 지토지신이라고 부르는데 요들을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많이 있겠지만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미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 2분의 1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동의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1년이 딱 되어도 1년 되어도 시행자 지정 해달라 신청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 시행권을 절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때 보시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또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이 지방장이 시행해 주기를 요청, 동의할 때 보시면 지방장을 처음부터 정할 수 있다 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또요, 모든 시행자를 또 변경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있겠지만요. 이것도 보시면, 자, 전부 환지 방식이어서 시행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요, 조합이 시행자가 이미 되었는데, 요들이 시행자가 되었는데, 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되어도 실시계획에 작성해서 요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어떤 시행자이든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를 했는데 이때부터 2년 되어도 사업에 착수를 하지 못하면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일단 조합 앞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챕터 3번 1번을 딱 보시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우선적 시행자 지정상은 누굽니까? 전부 환지일 때는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한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2번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질문. 자, 또 시행자는요,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가 있겠다. 해서 지방에서의 도로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올 것인데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해 간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자,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들은 필요할 때 사업 일부를 민간회사인 주택건설사업자 등한테 대행할 수 있다. 이건요, 민간사업자한테 띄워줄 때는요, 공공시행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인데 아주 어려운 상입니다. 공공시행자일 때 안에서 사업의 시행권 일부를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인 상입니다. 자, 또요, 실시계획의 인가 그것이 2년 안에 자, 착수 못하면 시행자 바꿀 수 있다. 5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가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의 변경 사유가 또 등장을 탁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가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이내에 착수 못할 때 바꿀 수 있다. 1번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필요 없고요. 3번 가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이어서 토사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었는데 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못할 때입니다. 1년, 6개월이죠. 그래서 3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기타 사항들은요,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조합에 대해서는요, 조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